은비수다방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 요즘 집에서 혼자 밥 드시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식사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지시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분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65세 김순옥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아침을 차려 먹고,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한 가지 모임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약속이 꽉 차서 바쁠 정도라고 하세요. 도대체 어떤 모임이었을까요? 경로당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외로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이 비결을 놓치지 마세요. 김순옥 씨가 처음 그 모임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작은 전단지를 보게 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이미 여러 번 실망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경로당에도 가봤지만 어르신들끼리 파벌이 나뉘어 있어서 끼어들기 어려웠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참여해봤지만 일회성 행사들이 대부분이라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는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단지에 적힌 문구가 마음을 건드렸던 거죠. 함께 요리하며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라는 글귀였습니다. 김순옥 씨는 젊은 시절부터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가족들을 위해 매일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큰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혼자 사시니까 요리할 이유도 재미도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 참여해보기로 결심했답니다. 바로 동네 요리 나눔 모임이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바로 요즘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 있어요. 52세 이상 우울증 환자의 18%는 외로움이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독은 객관적인 사회적 고립과 관계없이 12년 뒤까지 우울증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연구를 진행한 젬마 루이스 박사는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하느냐가 사회적 접촉과 지원의 양보다 우울증의 더 큰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관계, 의미 있는 연결, 소속감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리 나눔 모임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김순옥 씨도 처음 모임에 참여했을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동네 주민센터 옆에 있는 작은 요리실에 도착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당일 메뉴인 김치찌개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답니다. 어머, 김치는 이렇게 볶아야 맛있어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저는 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각자의 요리 비법을 공유하면서 어느새 모든 어색함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만든 김치찌개를 둘러앉아 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의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열리는 이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김순옥 씨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임 외의 시간에도 다른 참여자분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고, 때로는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좋은 식당이 있으면 같이 가서 맛보기도 하게 됐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변화가 김순옥 씨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적 고립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타인과의 교류가 부족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되는데, 요리 나눔 모임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활동이었던 거죠. 식공간 융합 연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 있어요.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한 요리 심리 치료 프로그램의 선택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요리라는 매개를 통하여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한 기억력 회복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요리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의 비밀을 몇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창조적 활동이라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둘째, 자신의 요리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셋째, 함께 식사하는 행위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유대감 형성 방식이라는 거죠. 김순옥 씨 모임에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의 변화도 놀라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셨던 한 분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셨다고 하고요. 또 다른 분은 요리에 전혀 자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몇 달 후에는 새로운 레시피를 직접 개발해서 소개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요리 나눔 모임이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동네에 이런 모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김순옥 씨가 알려주신 정말 실용적인 팁이 있어요. 직접 모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서 요리실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대부분의 주민센터에는 요리실이 구비되어 있고 주민들을 위한 모임이라면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주변 아파트 게시판이나 동네 카페, 마트 게시판에 모집 공고를 붙여보세요.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실 분, 모집이라는 간단한 문구로도 충분해요. 김순옥 씨 경험으로는 일주일 정도면 5에서 6명은 쉽게 모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려운 요리보다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익숙한 메뉴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각자 간단한 반찬 하나씩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으면 더욱 풍성한 식사가 된답니다. 잠깐,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외로움 극복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김순옥 씨가 참여한 모임의 특별한 비결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순환식 역할 분담이었어요. 매번 다른 사람이 메뉴를 정하고 주재료를 준비하는 방식이었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참여자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를 소개할 기회도 생겼어요. 김순옥 씨 차례가 됐을 때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특별한 잡채 레시피를 공개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면서 레시피를 적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집에서 만들어 보고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하세요. 두 번째 비결은 작은 그룹 유지였어요. 이 모임은 항상 6명에서 8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했답니다. 너무 많으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고 너무 적으면 활기가 부족하다는 걸 경험으로 터득한 거죠. 이 정도 인원이면 모든 사람이 충분히 대화에 참여할 수 있고 서로의 이름과 취향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비결은 정기성과 지속성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확히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마무리하는 일정을 꾸준히 지켰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리듬이 생기고 그날을 기다리는 즐거움도 생겼다고 해요. 네 번째 비결은 비용 부담 최소화였어요. 매번 5,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재료비만 각자 부담하고 장소는 주민센터 요리실을 무료로 사용했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해요. 다섯 번째 비결은 자연스러운 확장이었어요. 요리 모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끔씩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하고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같이 보러 가기도 했답니다. 억지로 친목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확장되도록 했던 거죠. 실제로 2024년 발표된 사회통합연구에서도 사회적 고립의 주요 특징은 작은 사회적 관계망,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활동 참여의 부족, 교제 및 지원 등 사회적 자원의 결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요리 나눔 모임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순옥 씨가 이 모임을 통해 얻은 건 단순히 외로움 해소만이 아니었어요. 건강 상태도 놀랍도록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하기 전에는 입맛이 없어서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되고 영양 균형도 맞춰 먹게 됐다고 해요. 또한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손과 팔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관절도 부드러워졌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웃을 일이 많아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웃지 않고 지내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임 날이 되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몇 달 후에 흐지부지 되는 모임들이 많거든요. 김순옥 씨 모임이 2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부담 없는 참여였어요. 매번 참석해야 한다는 강박을 주지 않고 개인 사정이 있을 때는 언제든 빠질 수 있도록 했답니다. 대신 참석할 때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또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나갔다고 해요. 같은 요리만 반복하면 지루해지니까 가끔씩은 외국 요리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명절 특별 요리를 배워보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여름에는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18.7%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44.2%는 노후를 준비, 45.4%는 취미활동 희망한다는 결과도 있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2004년부터 노인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2023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기존 조사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이는 어르신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고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투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김순옥 씨가 이 모임을 통해 얻은 건 단순히
외로움 해소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해준다는 거죠. 김순옥 씨는 이제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 후에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던 분이 이제는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변화가 김순옥 씨만의 특별한 경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근 사회 참여 관련 연구에서도 노인들의 사회 참여에 관련된 네트워크는 상호 연결적인 속성이 있으며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풍부하게 그리고 더욱 사회적으로 변모시키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연구진은 사적인 속성을 지니는 사교 모임에서 비롯된 사회 참여는 이후 또 다른 형태의 사회 참여로 연결되며 이는 보다 사회적인 형태의 참여, 예컨대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어요. 바로 김순옥 씨가 경험한 변화와 일치하는 결과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분 한두 분만 찾아보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분께 용기 내어 말을 걸어보시거나 동네 마트에서 장 보실 때 친근하게 인사하시는 분께 제안해 보세요. 요즘 혼자 밥 먹기가 심심한데 가끔 함께 간단한 요리라도 해서 나눠 먹으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순옥 씨 말씀처럼 한두 번만 참여해 보시면 분명 달라진 기분을 느끼실 거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또한 요리 모임이 어려우시다면 다른 형태의 모임도 좋아요. 함께 산책하는 모임, 독서 나눔 모임, 간단한 운동 모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전국 각지의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리교실 사례들을 보면 남성 어르신들도 요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와 노년기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요리 모임들이 운영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에요. 김순옥 씨도 처음에는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건 다른 분들을 도와드릴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요리 경험, 살아온 지혜, 따뜻한 마음씨가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눌 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김순옥 씨가 전해주신 소중한 조언을 나눠드릴게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한두 번만 참여해 보시면 분명 달라진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진짜 행복을 찾게 되실 거라고 확신해요. 실제로 요리 모임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히 외로움이 해소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모임의 회계를 맡으면서 숫자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으셨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참여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셨다고 해요. 김순옥 씨도 6개월 후에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운 요리 모임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해요. 첫 번째 모임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했는데 이 모임도 대성공이었답니다. 지금은 두 개의 모임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요리 모임의 효과는 참여자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아요.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요. 김순옥 씨 말씀으로는 모임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를 자녀들에게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머니, 이 요리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며 적극적으로 물어보신다고 해요. 또한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문화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안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는 어머니를 걱정하던 자녀들이 이제는 오히려 어머니가 너무 바쁘셔서 연락하기 어렵다고 농담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요리 모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리 실력이 뛰어난 분도 있고 전혀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오히려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해요.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자연스럽게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고 초보자분은 열심히 배우는 학생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형성된답니다. 김순옥 씨 모임에도 90세가 넘으신 분부터 60대 초반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하는데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남성분들의 참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요리가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참여해 보시면 남성분들도 정말 즐거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남성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가끔 나는 요리를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리 모임의 핵심은 요리 실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이거든요. 감자 껍질을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돼요. 김순옥 씨 모임에도 처음에는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1년 후에는 복잡한 찜 요리까지 척척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재미,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리 모임에서는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드려요. 직접 요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재료를 다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식탁을 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 자체예요. 실제로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4%, 단체 참여율은 57.1%, 평생교육 참여율은 23.5%로 나와 있어요.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지만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하고 계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요리 나눔 모임은 바로 이런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고 정기적이면서도 즐거운 활동이거든요. 김순옥 씨가 2년 넘게 모임을 이끌어오면서 터득한 또 다른 비결이 있어요. 바로 감사 표현하기예요. 모임이 끝날 때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한다고 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다음 모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있으면 조촐하게나마 축하해드리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함께 만든 음식으로 생일상을 차려드리거나 직접 쓴 축하 카드를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실제로 김순옥 씨 모임 참여자 중 한 분이 몸이 아프셨을 때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병문안을 가고 간병을 도와드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핵심적인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모임을 준비할 때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간단한 요리 하나, 그리고 각자 집에서 만든 반찬 하나씩만 가져와도 충분해요. 두 번째 모임부터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메뉴를 정하세요. 다음번에는 뭘 만들어 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예요. 이때 너무 어려운 요리보다는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로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되 강요하지는 마세요. 오늘은 누가 주방장을 해주실까요? 재료 준비는 누가 도와주실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면 모든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네 번째로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요리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요. 급하게 먹고 헤어지지 말고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모임의 기록을 남기세요. 사진을 찍거나 간단한 일기를 써서 추억을 남겨두면 나중에 보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김순옥 씨 모임에서는 매번 요리 사진과 함께 간단한 레시피를 적어서 모음집을 만들어 두고 있다고 해요. 여섯 번째로는 계절감을 살린 특별 모임을 계획해 보세요. 봄에는 나물 요리,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 가을에는 전부치기,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 등 계절마다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운영이에요. 처음 몇 개월은 열정적으로 참여하다가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방지하려면 참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작은 변화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지펴드렸기를 바라요. 외로움은 나이의 숙명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김순옥 씨처럼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아지셨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시간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요리 나눔 모임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활동이에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보세요. 은비수다방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실용적이고 따뜻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